조선시대 주자학 도입 이전에는 여자도 상속권이 보장되는 등 남녀 평등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균분상속을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가는 시대는 얼마 안 되거든요. 본격화된 건 19세기고요. 대부분은 우리는 고구려 때부터 서옥이라는 게 사이의 집이잖아요. 알다시피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눌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물어보세요. 친가하고 외가, 그랬을 때 외가, 이모, 고모, 이모. 그리고 또 출산할 때 어디 가고 싶어? 친정. 네. 전부 우리 사회적 유전자 속에는 외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친근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전에 딸들이 그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글서자를 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쪽방이거든요. 동쪽에 기란방이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고 서쪽방에 딸 사이가 자가지고 서쪽에 있는 우리 사이에서 서방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서방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똑같이 이렇게 균분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딸들이 영향력, 경제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조선시대 과학이 이제 오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최고로 생각하시는 과학적 산물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아마도 달력? 네, 달력, 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천문학의 마지막 그 종착점이 바로 얼마나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뭐 달력 뭐 해 뜨고 지고 하루하루 뭐 1년 모이면 365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윤달이랑 시간 개념까지 다 계산해서 중국에서 받아와도 뭐 날짜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이 정확하게 농사짓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출소할 수 있는 때를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달력이었고 최고의 과학적 산물이기도 해요. 예. 그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서 남자아이들은 보통 이제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배우며 자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좋은 교육을 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자식이 좀 엇나가는 경우에 매를 들었나요? 매가요, 지금 못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숨기는 거는 근대 산업사회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연 그대로 인간 오욕을 다 표현하면서 하고 살아야지 이게 막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서양의 이제 의식이 들어오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절정적이고 일제 때 태형제도 때문에 헌병들이 갖고 다니면서 무조건 때려버렸기 때문에 표현을 못했었어요, 제대로.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특히 남성 나와야 된다는 것도 거기서 길들여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 조선시대 때는 우리 양아록이라든가 아니면 일기 같은 거 보면, 특히 미암일기도 봐도 그렇고, 손자들이라든가 조금 항상 얘들은 놀고 싶어 하잖아요. 놀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부모는 또 항상 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문자를 가르쳐야만이 소위 말하면 고급 정보를 얘한테 정말 그 메모리 그 고농도의 메모리를 딱 넣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문자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얘들은 문자보다는 뛰어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얘들이 엇나가는데 그때마다 엄청 때립니다. 심지어는요, 얘를 하도 세게 때려가지고 그냥 똥을 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게 부모 맞아? 할아버지 맞아? 이렇게 할 때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또 뭐냐면 그렇게 하고 꼭 뭐냐면 그 화해가 되죠. 엄마가 이제 아니면 할머니가 데려다가 너가 이렇게 해서 맞은 거야. 그래서 아빠가 화난 거야. 할아버지가 화난 거야. 이러면 이제 얘가 가서 할아버지한테는 아빠한테 가서 제가 뭐뭐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요. 항상 지금처럼 계속 말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한 집안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꼭 갈등을 해결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지혜 같아요. 지금은 품고 있다가 그냥 이혼해 버리는데 예전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기 때문에 서로 앙금이라는 게 잘 안 남아있죠. 그다음에 그 정상국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자녀 양육을 할 때 딸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체나 내별체에 기여했던 그 엄마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 엄마가 딸 교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거는 뭐냐면 어릴 때 이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길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냥 이렇게 전수하는 격이겠죠. 기술 전수처럼 이렇게 가는데 실제 이제 학문은 예를 들면 안동김 씨의 기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송시열도 그렇지만 지금 웬만한 뭐라 할까요? 우리가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남자 사내 아이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을 똑같이 놓고 얘들을 키워요. 대표적인 예가 안동김 씨의 기문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니까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빨라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놀다 보니까 집중력이 강해요. 이게 항상 물리가 먼저 트이거든요. 그러면 아빠들로서는 특히나 저도 딸이 있지만 아빠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싸우면 어때요? 질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로서는 얘한테 지혜를 줘서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신경 쓰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교육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우리 묵제일기 이숙희처럼 어느 정도가 결혼 때쯤 되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다가 조선 전중기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드러내놓고 했어요. 예를 들면 신사임당도 평생 예술했잖아요. 근데 후기가 되면 이제 사회참여가 금지당하기 때문에 몰래 해요. 근데 몰래 했다고 해서 우리는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근거를 이제 행장이라든가 뭐 제문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데 실제 여자들의 기록을 보면 달라요. 예를 들면 윤지당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안 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하거든요. 조선후기 남자들이 겉으로는 살림에 참여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하듯이 여자들도 사회 참여를 안 했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집들이 계속 남아있었고 그 문집을 아까워하는 아들이나 남편이 대부분 현재 남아있는 문집들은 남편이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일당도 그렇고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아들,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적인 부분은 분명히 여자들이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나 학문적인 거.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랑체가 생긴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 맹사성 집안에 있는 맹시행단 거기 사랑체 없어요. 안체만 있어요. 조선 중기 때까지는 사랑체가 중기 때 조금씩 생겨나요. 원래 우리나라 주택구조는 네모 형태인데 대문간 옆에가 뭐냐면은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손님 접대 지금은 카페가 있지만 옛날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했는데 조선후기가 분별이 되면서부터 이 사랑방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자가 있고 앞에 일자 형식의 사랑체가 생겨나요. 그래서 무자 형식이 돼요. 이 사랑체가 이제 조선후기가 딱 분별이 상징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사랑체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실이 남자들이 외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따로 밥을 먹기 시작한 건 그 이전엔 다 겸상했거든요. 부부가. 따로 밥 먹기 시작한 것도 사랑체 문화의 영향이 아주 커요. 보면. 오늘 그 강의 중에 이제 미신으로 시작해서 과학으로 끝났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일을 예견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옛 사람들의 어떤 미신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천문학이 미신이 아닌 실제로 이제 과학이라는 게 좀 증명이 좀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혜성이 나타나면 뭐 외침이 있을 것이고 나라에 병고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혜성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현상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혜성이 나타나서 불필요한 병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혜성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화성이 나타나는 천문적인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따로 기록을 해서 그것을 천문학 분야에서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역사책인 춘추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보면 날씨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물론 매일 쓴 건 아닌데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고 이날 날씨가 그런데 주로 이제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꼭 기상이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유독 뭐 우박이 떨어지고 뭐 했고 이런 얘기를 처음에 쓰고 근데 이 왕이 뭐 정치를 잘못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런 천문적인 현상을 이제 미신으로서 왕을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지만 나중에 이제 왕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당하지 않죠. 내가 이 왕자를 차지해서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미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으로 밝혀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달력이라던가 이런 천문 서로 따로 이제 구분이 돼 갖고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과학으로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왜 당군 왕검 이런 사람들도 왕이지만 사실은 무당이잖아요. 하늘의 일을 뭐 신의 일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분야가 따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예. 제가 방금 하신 말씀 듣고 저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게 이제 유교의 천인관이라고 그러는 건데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치의 이 수준이 달라요. 조선의 정치하고 현대 정치가 정반대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현대부터 먼저 보면, 현대 그 정치인들의 정치의 기준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일단 맞춰져 있고, 권력자들이 맞춰져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권력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정반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선은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많이 나오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이변이 일어나면은 맨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이 황과고독, 그 다음에 폐질잔치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먼저 막 챙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의 원망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자연재해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도 보면, 고려사도 보면은 항상 등극을 할 때라든가 국가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맨 먼저 이 사람들을 챙겨요. 예, 그리고 이제 반찬의 가지수라든가 천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신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막 최대한 백성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의 왕의 정치의 기준은 사회 가장 밑바닥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위에 있고 정치의 기준이.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 원인이 사실 이제 천인관이라 그래서 하늘과 이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다시 안남희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 안남희 교수님 소개를 받고 원고를 보면서 사실 그 이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10년 정도 방송 작가를 하시다가 한문학 박사를 마치시고 또 고서 번역을 하시면서 천문학회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한문학자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관심사를 갖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 제가 천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천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우리 문과 이과 나눌 때 제가 이렇게 국어를 너무 잘했어요. 전교에서 제일 잘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넌 서울대 국문과 가면 4년 동안 수석할 거야. 그러고 한문은 외우지 않아도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시를 가르쳐주면 안 외웠는데 그냥 알아주고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야 되냐 잘하는 걸 해야 되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문과를 갔는데 마음속에 이제 이런 천문학에 대한 욕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천문학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별자리 공부를 하는데 서양 별자리가 막 제우스 신의 뭐 여성 편력이잖아요.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별 관측하러 가면 설명해 줘서 황소자리는 제우스가 바람피러 몰래 변신한 거고 되게 그래서 그렇다면 서양에는 이런 별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인데 동양에서의 별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되게 한문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 공부를 이제 다시 도중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만의 동양적 그런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서양의 그 제우스의 그 이거보다도 그런
정치자와 그다음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결국은 백성이 주인이거든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이치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이치가 그대로 하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더라고요. 네. 과거 사회에도 은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은퇴 시기 직전에 심리 상태나 좀 사회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은퇴가 예전에는 이게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관직에 나갔다가 한 2, 3년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고 했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건 없는데 그 보통 보면은 자기의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나이가 이제 체력이 받쳐줄 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던 거 조정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게 자연으로 물러나려고 해요. 책에도 보면은 40대부터 끊임없이 난 이제 제야에 물러나서 학문과 그 교육을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듯이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은퇴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학문에 전념하고 그 교육을 하는 게 이게 원래 선비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꿈에 찬 희망에 찬 일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은퇴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경제적 기반이 이제 농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먹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어떤 징크스 이거는 생각보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까지 사례가 못 찾았지 않나 생각. 그 시대상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살림이라는 게 사실은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좀 사회 요구에 따라서 이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과 함께 사실은 그래서 시대상이 남자 또는 여자에게 좀 조화로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네.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남자 여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 고정관념이 좀 깨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거든요. 이 여자는 뭐 부엌 살림을 꼭 해야 된다, 뭐 의복 수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하는 거고 또 옷도 내가 챙길 수 있으면 내가 챙기는 거고 이렇게 좀 자유로워져야지 지금 시대에 맞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더 지금 가속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러니까 남성들의 생각과 또 여성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일할 수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해야 되는 것이 대세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조화 같아요. 특별한 여자로서의 역할, 남자로서의 역할은 없거든요. 그 교수님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어쨌든 왕들이 이제 백성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은 천문학을 연구하고 뭐 수학 계산법을 만들고 법 의학서를 편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나라를 생각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애초에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뭐 취지나 목적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아마 이것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해야지라고 했다기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인 거죠.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뭐 현상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을 누구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확하게 체크를 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이 발달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그러니까 때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그러다 보니 좋은 달력을 만들어야 되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려다 보니 천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타 등등 이런 뭐 해와 달과 별의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아 이게 그냥 하늘이 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이런 일정한
결국엔 나중에 알게 되죠. 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달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지구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것이 한 분야로 나눠지게 된 거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가장 중심이 백성이니까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이제 달린 건데, 그런 방편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분야로서 이제 세밀하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창권 교수님, 남자가 가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간단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두 가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차지하자라는 거죠. 내가 과일이면 과일 하나라도 맡아보는 거. 하나라도 내가 잘하는 걸 있으면 상대방은 그만큼 신경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시간이라든가 행복도가 높아져 간다라는 원리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걸 내가 맡아버리자. 이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남자가 부지런한 남자입니다. 머슴 같은 남자.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살아보면요, 머슴 같은 남자들이 사실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이게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시집살이 노래가 나오고, 시집살이의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라든가 신우의 월쾌 갈등이 나온 게 19세기예요.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면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성격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되면은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가 공추를 다 당해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조그마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적대 관계가 된 것도 없는 시대의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산업사회가 되면 이제 또 다른 국가주의 때문에 또 되기도 하지만요. 제가 볼 때 일제 때 가장 치열했던 것 같아요. 예. 없는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의식도 생기고 이랬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 안남희 선생님, 정창권 교수님 모두 저희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